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반 우리가 그 유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부담 없이 좀 실수도 좀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계량치 분포와 계수치 분포라는 분포가 있습니다. 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얼마가 일어난다 해서 확률 분포라고 하죠. 확률 분포. 그럼 확률 분포에는 우리는 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숫자에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수치가 있습니다. 계수값이 있고요. 계량값이 있어요. 계량값 있는데, 이 시리즈만 가지고도 몇 개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바로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계수값이고요.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계량값이 되는데, 연계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계량값의 대표적인 게 우리는 알고 계시는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표준편차라는 것을 구하게 되었는데, 바로 정규분포 때문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값의 분포는 대표적인 게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그럼 정규분포의 의미가 무엇을 하느냐? 정규분포는 노멀한 분포입니다. 노멀, 즉 규준화된, 표준화된 분포거든요. 그래서 n이라는 약자를 쓰게 되고요. 이 분포는 바로 반드시 표현을 하는 것이 개개의 데이터, 우리가 나왔는 데이터가 있는데 모집단이 되겠어요. 이 데이터가 n이라고 하면 개개의 데이터의 정규 분포를 하고 있으며, 평균은 그래서 앞서 핸드는 해드렸던 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한 값, 모수라고 하게 되죠. 다음에 얼마나 흩어졌냐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해놓으면 계량값의 분포에서는 바로 정규 분포가 있고요. 또 3포를 나타내는 x제곱이라고 하는 카이제곱 분포라는 것이 있고요. 또 두 집단의 분산의 비를 검증하는 F 분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바로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T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량값 분포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가 있어요. 우리가 품질에서 핸들링 하는 것이. 그럼 정규 분포를 우리 문자로 뭐라고 쓰느냐? U라고 씁니다. 또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할 때는 U0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다음에 U 또는 뭐라고 사용하냐? G0, 즉 Z0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정규분포는 이렇게 했는데요, T분포는 바로 정규분포의 4초는서 T0라고 사용하겠죠. 그러면 한 집단의 분산입니다. 분산에 대한 것이 바로 카이 제곱이라고 합니다. 카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x라는 말을 우리는 그리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로. 그러면 제곱을 스퀘어라고 하거든요. 그럼 카이 제곱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F5, 그럼 F 분포인데 야는 분산의 비를 검증합니다. 분산의 비. 그래서 계량값에는 이렇게 4가지 분포가 있고, 이 4개의 분포의 서로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차제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계수치 분포를 몇 개를 하다가 이것을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바로 계수치 분포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계수치 분포인데, 그 계수치 분포에는 무엇이 있느냐? 베르누이라는 친구 했는 베르누이 분포가 있습니다. 친구는 아닙니다. 제하고는 친구는 아닌데 베르누이 분포가 있고요. 다음에 항이 2개다라고 해서 이항 분포가 있습니다. 항이 2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항 분포보다는 좀 더 정밀한 분포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초기하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하 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대가 없는 항이 두 개의 개념이 아니고 항이 하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반대의 개념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푸아송 분포, 옛날에는 이거는 포아송으로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현상은 푸아송이라고 기술 표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아송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포에는 바로 이번 시간에 할 게 개수치 분포예요. 개수치 분포. 바로 개수치 분포에서 나오는 것이 베르누이와 초기화와 이항인과 푸아송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다 다루기는 매우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1, 2, 3, 4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인 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품질을 공부하는데 확률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오면 무조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확률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뭐가 얼마나 나올까 해서 가능성이에요. 야, 요번에 대기업 요번에 시험 치는데 야, 될 확률이 좀 있지. 요번 복권 하나 샀는데 복권 1등 될 수 있을 것 같아. 확률이 돼? 있지. 얼마나 돼? 100%야. 그럼 제일 큰 게 100%죠. 아유, 그게 안 돼. 1%도 안 돼. 그럼 0.01이겠죠. 그래서 이 가능성을 확률이라고 하고요. 확률이라고. 이 확률을 분포로 나타내서 이게 바로 확률 분포가 되겠죠. 확률 분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확률의 값부터 먼저 해볼까요? 확률이 뭐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 그럼 제로예요. 나는 확실히 될 거야 라고 하면 1이죠. 이걸 퍼센트라면 0%에서 100% 이 사이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0%가 넘을 수는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수리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로또가 있습니다. 이건 배웠어요, 여러분. 모집단인데 모수와 통계량 파트를 모르시면 꼭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명을 계속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로또. 원래는 모집단은 popula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로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가 바로 이 로또는 불량품, 일반적으로 불량품을 하지 않고 부적합품이라고 하는데 부적합품이에요. 부적합품. 부적합품이 몇 개 있어? 부적합품 수라고도 하고 부적합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적합품이 몇 개 있다라는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워낙 크니까. 만약에 야가 명확하게 로또가 문자라면 대문자 n을 쓰는데 대문자 n이 예를 들어서 50개다 또는 100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분량 몇 개에서 부적합품이 몇 개에서 5개 있어 라고 하면 5%겠죠. 5%. 그러면 우리는 이 로또는 100개일 수도 있고 90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1000개, 10,000개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야를 이제는 부적합품 수라고 하지 말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못한 부적합품이고요. 율이라고 합시다. 부적합품률. 부적합품률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끼리는 부적합품률이라고 하겠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통일하는 문자는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대문자 P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대문자 P가 있으면 만에 하나 대문자 P가 있으면 반대가 있어요. 왜? 부적합품의 반대는 뭐예요? 적합품이에요. 부적합품이 있긴 야는 적합품이라고 합시다. 적합품 수는 몇 개 있을까요? 똑같이 쓰면요. 적합품 수. 너는 적합품률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은 적합품이라든가 적합품률을 보다는 바로 부적합품 수를 먼저 취급을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야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적합품이 아닌 부적합품이 나올 확률은 P라고 하면 적합품이 나올 확률은 뭐가 되죠? 1-P겠죠. 왜?
여기는 적합품 아니면 부적합품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로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로또가 100개이고 자 여기에서 이 부적합품이 몇 개 있느냐 했을 때 부적합품이 예를 들어서 0.1 부적합품률이 0.1이다. 그럼 몇 개 있어요? 10개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부적합품은 NP겠네요. 100 곱하기 P가 되죠. 그죠? 그럼 0.1 곱하면요. 100 곱하기 0.10개죠. 10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품이 10개 있다. 그럼 반대로 양호품 몇 개 있어요? 적합품 몇 개 있어요? 당연히 90개 있겠죠?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물을 거예요. 바로 베르누이 분포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한 개를 뽑을게요. 한 개를 뽑으면 야가 그 한 개가 부적합품일 확률 얼마예요? 부적합품일 확률은 한 개를 뽑았는데 가가 부적합품이 한 개가 나올 확률은 이거죠. 부적합품이 아니면 뭐가요? 야가 적합품이 양호품, 적합품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알고 있죠, 여러분? 야가 한 개다 가면 야가 부적합품이 나올 확률은 P고요. 0.1이고. 그럼 부적합품이 안 나오고 적합품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적합품이 나올 확률. 즉 부적합품이 안 나올 확률이 적합품 확률이죠. 그럼 야는 적합품이 나올 확률은 1-P, 즉 90%죠. 0.9.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 이꼴 1인 경우를 우리는 무슨 분포라고 하느냐면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라는 이런 분포가 나오게 되고요. 물론 우리는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일반 상식에서는 베르누이 분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다루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방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P가 있고요. P의 반대 1-P가 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부적합품 아니면 적합품이에요. 취업했다 아니면 취업 못했다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반대 두 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항이 두 개다 해서 이항분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기를 베르누이 분포, 이항분포, 뭐 초기화 분포, 부하송 분포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야 같은 경우는 바로 이항분포를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분포. 그러면 이항분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항분포는 이런 논리가 되겠어요. 이제는 n 이꼴 1이 아니고 이제는 좀 많이 뽑을게요. 몇 개 뽑을게요? 5개 뽑아보겠습니다. 5개. 여기서 5개 뽑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5개를 뽑았는데 부적합품이 몇 개 나올까? 운이 매우 나쁘면 5개 나올 수 있죠. 4개 나올 수 있죠. 3개, 2개, 1개, 하나도 안 나올 확률 수 있겠죠. 자, 말되죠? 이렇게 했을 때 나올 확률은 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4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3개, 2개, 1개, 빵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 확률을 모두 더하게 되면 당연히 얼마 되죠? 100%죠. 한 가지 분명은 이거 중에서 하나는 해당될 거예요. 자, 확률 하나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뽑았는데 5개 다 나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자, 어디서 지울까요? 흐름은 내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조건은 변화를 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한번 가볼게요. 야가 10개고 야가 0.1이래. 자, 여기서 5개 나올 확률 1번 해보겠습니다. 야, 1번을 구해볼게요. 1번. 그럼 1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내가 5개를 뽑으면 5개 다가 부적합품이에요. 부적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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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품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나 뽑았는데 야가 부적합품이에요. 자, 야가 0.1이야. 0.1. 두 번째도 또 부적합품이에요. 세 번째도 네 번째 다섯.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는 바로 뽑는 거 전부 다 5성이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적합품은 몇 개 나왔어요?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였어요. 0개입니다.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1이에요.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4개 나왔다. 4개 나왔다면 적합품이 나오고요. 부적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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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품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극단적에는 부적합품, 부적합품, 양호품, 부적합품, 부적합품, 적합품, 양호품, 부적합품, 부적합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적합품보다는 양호품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조금 입에 붙어서 계속해서 적합품, 양호품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지가 몇 가지 있어요?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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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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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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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이런 게 총 5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총 5가지가 있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답은 어떻게 되죠? 요 값의 풀이처럼 5 곱하기 왜 5가지가 있으니까 야가 하나가 있고요. 야가 4개가 있을게 P가 4개가 있고요. 다음 1-P가 바로 한 가지가 있네요. 적합품이 한 개 나왔어요. 맞죠?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이항분포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다음에 만약에 3개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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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적합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있습니까?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되어도 될 거죠. 이게 몇 가지가 있느냐? 10가지가 있습니다. 헤아려 보면요. 야가 10가지예요. 10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P가 세제곱 1-P가 바로 야는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아예 하는 김에 이제는 부적합이 2개, 부적합품이 2개 나오고 적합품이 3개 나왔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똑같이 이런 가지는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10 곱하기 P에서 제곱 1-P에서 세제곱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부적합품이 1개 나올 때, 다음에 부적합품이 0개 나올 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1개 나왔다. 이때는요 바로 5가지가 있고요. 곱하기 P에서 1개가 나오고 1-P에서 4개가 나왔어요. 다음에 X가 0개가 나왔다. 한 가지밖에 없고요. P에 0, 1-P에 물론 P 대신에 0.1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5성 1 되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할게요. 이러한 내용을 일반적인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내가 N개를 뽑았는데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N개를 뽑았는데 거기에서 몇 개가 나왔어요? 부적합품 X개가 나왔어요. 이 X개를 부적합품 대신 적합품이라도 해야 됩니다. X개는 어디서요? P에서 0.1에서 X개가 나오고 다음에 곱하기 1-P에서 나머지가 나왔어요. 라는 것을 우리는 무슨 분포라고 하느냐? 요러한 항이 있고 요러한 항이 있다. 그래서 야를 우리는 항이 2개다 해서 2 항분포라고 하게 되는 거죠. 항이 2개다. 이것을 다시 적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읽기를 어떻게 읽느냐면 N combination X라고 해요. combination. 이거는 combination은 모르겠는데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친구한테 물어봐요. 네이버 친구한테 물어. combination이 뭐예요? 그럼 조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공식은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조합의 공식은 바로
만약에 n 컨비네이션 x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야는 어떻게 하느냐면 x 이 느낌표는 팩토리얼이라고 또 이렇게 수리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n 빼기 x 팩토리얼에 m 팩토리얼. 근데 이거는 아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학용 계산기라든가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다 있어요. 어느 공학용 계산기를 하더라도. 자, 그래서 바로 야가 나와요. 방금 전에 했다시피 x가 0부터 5개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의 확률을 다 더한다는 건 시그마예요. 시그마. 야를 더한다는 뜻이요. 정확하게는 x가 0부터 5개 나올 때까지 이 말입니다. 야를 다 더하면 얼마요? 1이겠죠. 당연히. 왜? 모든 확률은 다 더하면 100%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정의하고 요 n 컨비네이션 x를 다르게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야를요 n x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항분포의 식은 n 컨비네이션 x에 곱하기 p의 원하는 x 1-p의 n-x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항분포라고 하게 됩니다. 이항분포.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스톱을 하겠어요. 요 상태에서 스톱.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한 문제를 하고 이 값을 똑같이 칠판 안 지웁니다. 똑같이 0.1은 변화가 없어요. 요 형태에서 바로 우리는 야를 초기화 분포나 포화송 분포는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값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에 만나고요. 여러분들 이항분포라든가 초기화라든가 포화송을 베르니는 이제는 신경 안 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정규분포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정규분포까지 완전히 다 배우고 나면 이제는 진짜 왜 검증과 추정을 하는가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모든 검증을 또는 모든 추정을 핸들링 해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과연 이 변화가 있었는지 없는지 이걸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에게는 공부를 하는데, 우리 품질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어떤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봐서는 좀 좋은 게 이게 피임을 소화서 뭐 하는 그런 또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활용을 해드리도록 하고요.